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49% 하락하며 19,72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11% 하락하면서 5,971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77% 하락하면서 42,992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산타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식에 압력을 가했는데요. 한때 4.6%를 뛰어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지수 추이를 보면 다우는 이번 주 약 0.4% 상승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끊어냈고요. S&P 500 지수도 이번 주 0.7% 상승, 나스닥도 0.8%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10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12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미칠 섹터로 은행과 에너지, 암호화폐 등을 꼽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14% 상승하면서 4.631%로 치솟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1% 하락하면서 5,123포인트 만들어냈고요. WTI는 0.92% 상승하면서 배럴당 70.2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증시에서는 M7 종목들이 증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1.3% 하락하면서 255.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티은행의 분석가들은 2025년 애플의 주식의 비중 확대 등급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2.03% 하락하면서 137.0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오후 거래에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했는데요. 1.71% 하락하면서 430.56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장중에는 426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정규장 마감 직전 소폭 상승하면서 2% 가까이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빌 게이츠가 자신의 말어라고 저택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1.44% 하락하면서 223.79달러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로켓 회사 블루 오리진의 뉴 글램 발사에 대해 상업용 우주 발사 허가를 발급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59% 하락하면서 599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와 COO 하비에르 올리바는 상당수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4.95% 하락하면서 431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또 지수의 하락까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알파벳은 1.45% 하락하면서 192.76달러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혼다입니다. 1.3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상승은 이 혼다모터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가장 큰 주간 상승세로 보입니다. 정오부터 1% 이상 상승하며 주간 상승률을 20.7%로 끌어올렸는데요. 마감까지도 이 상승세 이어갔고요. 1988년 7월 이후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가 랠리의 이유는 닛산과의 공식 합병, 협상 소식 때문이죠. 이 두 회사의 합산 가치는 거의 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혼다는 오토바이 시장에서의 꾸준한 실적에 따라 재무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닛산의 경우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북미,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역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려는 이해가 일치해서 합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판매 규모 기준으로는 일본의 도요타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이고 그 뒤를 독일의 폭스바겐이 따르게 되는데요.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10.62% 상승하며 17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후 거래에서 1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초반에는 19.35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무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리게티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양자 직접 회로 개발 업체이죠. 2022년 3월에 상장한 리게티 컴퓨팅, 한때는 1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지금까지 485% 이상, 올해는 거의 1713%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이 알파벳의 양자 컴퓨터 윌로의 개발 호재가 알려진 11월 말 이후에 상승을 했고요.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핵심 기술 혁신과 주요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민감함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오류를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이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T&T입니다. 0.44% 하락하면서 22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미국의 통신 공룡이라고 불리는 AT&T, 금요일에 주가는 다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은행이 있는데요. 바로 시티은행입니다. 내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AT&T는 올해 들어 이미 36%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마이클 롤린스는 모빌리티 부문에서 연간 실적 호조를 유지하고 소비자 유선 부문에서 재무 기여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만 이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AT&T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취임식 기부금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대선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토요일에 H-1B 비자 사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편을 들며 숙련된 외국인 기술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캠프 내에서는 이 H-1B 비자를 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7일 H-1B 비자를 확대해 외국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자 트럼프 골수 지지층인 마가 진영 인사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하면서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죠. 그 외에도 백악관 인공지능 수석 정책 고문에 내정된 인도계 IT 전문가인 스리람 크리슈난도 비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로 대선 기간 트럼프 전용기에도 동승했던 로라 루머처럼 이 비자 확대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논쟁이 계속되자 트럼프는 28일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나는 이를 항상 지지해왔다며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와중엔 비자 발급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일장의 하락에 이어 5% 가까이 다시금 하락한 건데요. M7 종목들 중 테슬라의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미국 금융매체 배런스는 이날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국채금리 상승세를 꼽았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6%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는 자동차를 대부분 신용대출로 구매하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죠. 다만 월가에서는 다음 주에 나올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는 지난 3분기부터 중국에서 자사의 차량 등록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는 4분기에 49만 8천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계됐는데 바클레이스는 51만 5천 대로 추산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는 차량 판매가 올해보다 20에서 30%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자율주행 측면에서 테슬라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판테라 캐피털의 창업자인 댄 모어헤드는 비트코인이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최대 10,000%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모어헤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3억 명이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10년 내에 50억 명으로 증가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2028년까지 15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며 이런 성장률은 과거 비트코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어헤드는 2014년 비트코인이 65달러일 당시 투자자들에게 주목할 것을 권고했던 자신의 기록적인 성과를 언급하며 이런 전망이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꾸준한 성장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로보택시 시장은 구글 웨이모의 주도하에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테슬라와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는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올해 1,238억 달러, 한화로는 약 182조 원에서 2032년 4,809억 달러, 약 709조 원까지 4배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중 로보택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웨이모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자율주행 500만 건 이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70만 건의 운행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된 수준입니다. 현재 웨이모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테슬라인데요. 거기에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죽스 역시 주요 경쟁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죽스는 올해 2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로 일반인을 태울 수 있는 허가를 취득했죠. 최근 크루즈에 대한 투자를 GM이 철수하면서 로보택시 사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렘린은 토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블라디미르 푸틴은 비극적인 사건이 러시아 영공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이람 알리예프에게 그로즈니 공항에 여객기가 반복적으로 착륙을 시도했지만 당시 그 공항은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은 러시아 방공망이 실수로 해당 항공기에 총격을 가해 격추했다며 러시아가 추락한 비행기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 성명에서는 러시아가 비행기를 격추했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형사사건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언급했습니다. 여객기에는 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외신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주말간 있었던 한국의 무한국제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에 대해서도 주요 소식으로 다루며 사고 항공기 모델인 보잉은 이메일 성명으로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의 항공업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비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